자, 두 번째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설득 또는 동의 얻기 등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타인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행동하게끔 대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시도는 타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근본적으로 양방향적인 관계로 타인들과 나와 이런 대인 영향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타인의 의도대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의도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행동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일반적으로 타인들이 자신을 좋아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또 친절하고 같이 어울리기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자기 표현이란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는 행위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의견, 생각,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기 표현입니다. 물론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표현은 타인의 권리나 생각, 감정, 의견 등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리 또는 생각, 감정, 의견 등을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표현이란 타인의 권리, 생각, 감정, 의견 등을 존중하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존중하면서 자기의 권리나 생각, 감정, 의견 등을 직접적으로 또 정확하게 정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자기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기 표현의 장점을 보면 첫 번째,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요. 또 상대방에게 비합리적 요구를 정당하게 저항할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불합리한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공격적 갈등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자신의 입장을 자신 있고 공개적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표현의 생성 배경은
행위 치료한 분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기 표현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표현을 어, 이제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기 표현 기법이 소개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기법들이 폭넓게 인식이 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되고 또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표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호사와 환자의 경우를 보시죠. 간호사는 자신이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항상 자기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하고 절대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대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 집단은 비자기 표현적인 집단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직무 불만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표현 교육 결과 자기 표현 능력이 훨씬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표현 기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이롭게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인간관계 개선에 효과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현의 일반적인 그 형태를 보면 자기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표현과 또 다른 형태의 표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표현의 형태는 비자기 표현, 그리고 자기 표현, 그리고 공격,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자기 표현은 뭐냐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권리는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사죄하는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형태의 표현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저하고 또 부드럽게 말하고 또 직접적인 시선 접촉을 피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피하거나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남의 의견에 쉽게 동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지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의 감정이 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상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반응의 예를 봅니다. 부부간의 대화에 있어서 아내가 여보 청소 같이 좀 하죠.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남편이 TV를 보면서 지금은 안 돼 바빠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표현의 목적은 타인의 감정이 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상하는 것을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죠. 두 번째, 공격입니다. 공격은 비자기 표현과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격은 말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거나 또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표현을 주로 하는 사람은 상대방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요. 또 크게 그리고 남을 매도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상대방을 째려보거나 힐난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고압적인 자세로 격렬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이 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주 목적은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공격적 표현은 공개적 형태의 직접적 공격과 수동적 형태의 간접적 공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 공격은 고압적인 자세로 격렬한 표현을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 공격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격 반응의 예를 부부 간의 대화와 친구 간의 대화를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적 공격과 간접적 공격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 했죠? 공격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 표현입니다. 이 자기 표현은 비자기 표현이나 공격과는 달리 타인의 권리를 고려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도 표현하는 것이죠. 의연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적 스타일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석에서 응답을 하고요. 또 이야기할 때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리고 주요 문제를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동등하다고 인식하고 자신 또는 타인 그 누구도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의 예를 부부 간의 대화와 친구 간의 대화를 통해서 봅니다. 표현의 목적은 누구나 공정한 게임, 페어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죠.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의 기본적인 분류를 보면 기본적 자기 표현과 공감적 자기 표현, 점증적 자기 표현, 대응적 자기 표현, 또 1인칭 자기 표현, 첫 번째 기본적인 자기 표현을 보겠습니다. 기본적 자기 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와 신념 그리고 감정 또는 의견을 주장하는 간단한 표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 도중에 상대방이 방해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먼저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공감적 자기 표현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있다는 표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
당신이 자신의 견해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만, 일단 제 얘기 한번 먼저 마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감적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점증적 자기 표현은 어떤 사람이 최소한의 자기 표현적 반응, 즉 기본적 자기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 표현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자기 표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증가시켜가는 것입니다. 점증적 자기 표현을 활용을 하면 매우 적극적인 그런 자기 표현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적 자기 표현은 상대방의 말과 행위가 상반되는 경우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대응적 자기 표현은 먼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인칭 자기 표현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생활 또는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그 행위가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2인칭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알게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상대방은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1인칭 그 복수형 자기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동반자이고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1인칭 복수형 자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팀 플레이를 할 때 우리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우리 공동의 일이니까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이제 우위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접적 자기 표현과 간접적 자기 표현이 있습니다. 직접적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그런 자기 표현 스타일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기 표현에 관련 지어서는 직접적인 스타일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직접적인 자기 표현이 효과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간접적 스타일의 반응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 자기 표현의 예와 간접적 자기 표현의 예를 제시를 했고요. 간접적 자기 표현의 장점은 뭐냐면 직접적 스타일은 너무 매정한 사람 또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간접적인 스타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간접적 스타일의 반응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그 거부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표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표현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표현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내재적 요소, 비언어, 개인 및 상황 요인,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기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표현 내용이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자기 표현이 상대의 거부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때,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때, 또 상대방이 당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 표현 외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거부 표현입니다. 자기 표현의 실제 내용에는 자신의 권리 표현과 그 권리 표현이 상대방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보충적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 5가지 종류의 보충 설명이 동반이 되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거부 표현을 이렇게 이제 5가지 보충 설명을 동반한다면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거부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또 상대방 상황을 인식하는 공감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하거나 또 야기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상호간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만 표현이 있는데 상대방이 수행한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 그 불만을 상대방에게 거부감 없이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불만 표현에 대해서는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행위의 기술, 두 번째 행위의 기술 및 불복종의 표시, 세 번째 기술 불복종 및 행위 변화 요구, 이런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당황입니다. 자기 표현에 있어서 가장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상대방이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당황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표현보다는 비자기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비자기 표현적 반응 전략은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며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적절한 유머를 구사함으로써 상대방이 당황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하는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둘째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유머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떠나는 것이죠. 두 번째, 내재적 요소가 있는데, 내재적 요소는 자기 표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감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표현에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자기 표현의 외형적 행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내재적인 요소가 더욱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재적 요소를 살펴보면 지식,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회적 지각, 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지식은 뭡니까? 자기 표현적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그 권리 표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자기 표현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인지재편성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각인데요. 자기 표현에 미숙한 사람들은 타인의 행위를 정확히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표현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요구로 잘못 지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요구와 비합리적인 요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비언어입니다. 자기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언어적 측면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기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언어 수단은 음성이 있고 얼굴 표정, 응시, 제스처, 자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자기 표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성학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요. 자기 표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음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얼굴 표정과 응시입니다. 얼굴 표정과 자기 표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얼굴에서 입, 눈썹, 이마 부분이 자기 표현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하게 자꾸 입술을 움직인다거나 이마를 찌푸려 주름을 지게 한다거나 또는 눈썹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 표현적 반응에 반하는 그런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스처와 자세도 자기 표현의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반대로 또 반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쓸데없이 안절부절 못하고 움직이는 제스처라든지 이런 건 자기 표현에 반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이야기할 때 부드러우면서 안정적으로 팔을 움직이는 제스처나 또 약간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 이런 것들은 아주 자기 표현의 효과가 높은 제스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성은 굉장히 자기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기 표현적인
음성 크기는 68dB 수준 정도이고 78dB 정도는 자기 표현적이고 84dB 수준은 공격적으로 간주가 됩니다. 얼굴 표정 및 응시는 안정적인 얼굴 표현, 그 다음에 응시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스처와 자세, 그러니까 효과적인 그런 자기 표현이 어느 게 좋은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 및 상황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젠더, 성입니다. 자기 표현은 주로 여성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 현재 많은 여성 단체들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표현 훈련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자기 표현에 관한 전문 서적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자기 표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여성들이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자기 표현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사회에서 비자기 표현적으로 행동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여성 역할에 맞지 않는 행위는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자기 표현이 요구되는 상황도 효과적인 자기 표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표현적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는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문화적 배경인데요. 자기 표현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배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표현의 개념은 문화에 구속을 받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자기 표현적 반응을 적절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에서는 자기 표현을 부적절한 반응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여성은 남성보다 자기 표현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그 구조나 사회적인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동등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문화적 배경이죠. 자기 표현의 문화에 구속을 받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자기 표현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너무 또 자기 표현을 강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권, 특히 우리나라나 아시아 뭐 이런 국가에서는 좀 싫어하죠.